이진우는 매일 아침 송파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의 넓은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38층에 자리 잡은 이 집은 그의 자부심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하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은 그가 꿈꿔왔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는 성공한 IT 기업의 팀장으로 연봉은 높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진우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다. 사랑스러운 아내 박소영과 두 아이, 민호와 하은이 그의 전부였다. 소영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여자였다. 그녀는 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동네에서 눈에 띄었다. 긴 검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 부드럽게 웃는 미소는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단순히 내조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민호와 하은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지역 자선단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소영 씨 같은 분이 없으면 우리 모임이 이렇게 활기차지 않을 거예요. 학부모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소영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민호는 10살,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하은은 7살,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아빠를 닮았다고들 했다. 진우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다. 민호가 앞장서서 페달을 밟으며 아빠, 빨리 와 라고 외치면 하은은 작은 자전거로 뒤뚱거리며 따라갔다. 소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을 꼭 간직하고 싶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진우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민호가 10살이 되던 해였다. 민호는 또래보다 키가 훌쩍 컸다. 아이는 늘씬하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갈색 눈동자를 가졌다. 학교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 민호가 그린 그림이 1등을 했을 때 진우는 아들의 재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야, 이거 정말 네가 그린 거야? 진우는 민호가 내민 그림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등대를 세밀하게 묘사한 수채화를 보며 물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응, 아빠. 그냥 보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진우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는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시절 소영은 디자인 전공이었지만 실용적인 그래픽 디자인에 치중했지 이런 예술적인 감각은 없었다. 민호의 재능은 어디서 온 걸까? 진우는 문득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소영과 가까웠던 친구 김도연. 그는 사진작가를 꿈꾸던 예술가였다. 도연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소영과 함께 전시회를 다니며 예술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곤 했다. 진우는 그때 소영과 도연이 너무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에 질투를 느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소영이 자신을 선택했고 도연은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 그게 전부였다. 아니, 전부라고 믿고 싶었.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민호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작은 커피색 점을 발견했다. 손목 안쪽 혈관이 살짝 비치는 부분에 자리 잡은 그 점은 마치 별처럼 생겼다. 진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민호야,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민호는 연필을 굴리며 대답했다. 몰라, 아빠.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 점은 낯익었다. 김도연의 손목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 하지만 그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며칠 뒤 진우는 민호의 건강보험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은 A형, 소영은 B형이었다. O형은 부모가 A형과 B형일 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영에게 물었다. 여보, 민호 혈액형이 O형이야. 우리 둘 다 O형이 아니잖아. 이게 가능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가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대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녀는 다시 설거지로 시선을 돌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민호가 우리 아들인 게 분명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우는 그 말투에서 미세한 긴장을 느꼈다. 소영이 평소보다 빠르게 말을 마무리한 것 같았다. 며칠 뒤 진우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 민호 이야기를 꺼냈다. 민호가 요즘 미술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요. 정말 대견한데 저랑 소영이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좀 신기하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게, 민호는 너나 소영이랑 안 닮았어. 혹시 병원에서 잘못 데려온 거 아니야? 어머니는 웃었지만 진우는 웃을 수 없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에서 소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민호의 손목에 있는 점, 혈액형, 그리고 예술적 재능. 이 모든 게 우연일까? 그는 소영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와 도연이 함께 웃으며 전시회 포스터를 붙이던 모습, 도연이 소영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 소영은 여전히 다정하고 완벽한 아내였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진우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 민호가 그림을 그릴 때 흐뭇하게 웃는 모습. 그건 단순한 어머니의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진우는 답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이 두려웠다. 그날 밤 이후로 이진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소영은 여전히 그의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진우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호의 손목에 있는 그 작은 점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김도연의 얼굴도 함께. 도연은 대학 때 소영을 쫓아다니던 놈이었다. 그 녀석의 손목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던가? 기억이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이 오히려 더 괴로웠다. 진우는 몸을 뒤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착각이야.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진우는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밑이 거뭇거뭇했다. 소영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물었다. 오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괜찮아. 그는 소영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호의 미소, 소영의 웃음,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 도착한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는 IT 팀장으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오늘은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멈췄다. 화면에 적힌 코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저녁 민호가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모습. 아이는 연필을 쥐고 바닷가를 스케치했다. 아빠, 이거 어때?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야. 민호가 웃으며 물었다. 진호는 그때 대답했다. 좋아 보이네, 민호야. 네가 그린 거라서 더 예뻐.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민호의 손가락 움직임. 그 재능이 어디서 왔을까?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며 속으로 외쳤다. 왜 나나 소영이를 닮지 않은 거지?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도시락을 꺼냈다. 진우 형,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한 후배가 물었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집에서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후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지만 작업은 진척이 없었다.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민호의 학교 사진이 떠올랐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진우의 가슴이 아팠다. 민호야, 너 정말 내 아들이 맞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호가 친구들과 놀며 웃는 모습. 그 행복한 순간이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소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며 민호와 하은에게 말을 걸었다. 민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하은이는? 소영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호가 대답했다. 좋았어, 엄마.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소영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민호 정말 재능이 많네. 엄마 자랑스러워.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소영의 손짓, 미소,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민호를 볼 때의 그 눈빛에 무언가 숨겨진 게 없을까? 소영이 김도연을 떠올리는 건 아닐까? 저녁 식사 중에 소영이 물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피곤해 보이네. 진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다. 그냥 바빴어. 너는 어땠어? 자선 모임 준비는? 소영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응, 이번 주말에 행사 있어. 아이들 데리고 갈까 해요. 그녀는 하은의 입에 밥을 넣어주며 계속했다. 민호도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싶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영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도영과 함께 사진을 찍던 대학 시절. 그 기억이 이제 고통으로 다가왔다. 소영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아이들을 챙기고 진우를 배려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진우를 괴롭혔다. 밤이 되자 진우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는 민호의 방으로 슬쩍 들어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민호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그 작은 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민호야, 미안해. 그는 속으로 속삭였다. 의심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보는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소영이 방으로 돌아오자 진우는 재빨리 자리에 누웠다. 그녀가 옆에 누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빠, 무슨 고민 있어? 말해봐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진우의 의심은 더 커졌다. 그는 회사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ADN 검사, 손가락이 떨렸다.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보지 않는지 확인했다. 화면에 여러 병원과 실험실 정보가 떴다. 비밀 검사 가능, 결과 2주 소요. 그는 그 내용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 정말 해야 할까? 민호를 의심하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진실을 알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저녁. 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더 자세히 알아봤다. 소영이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그는 헤드폰을 끼고 사이트를 둘러봤다. 구강 점막 샘플로 간단히 검사.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그 설명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창을 닫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맞는 일인가? 하지만 의심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소영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있을까? 민호의 혈액형, 그 재능, 모든 게 맞물렸다. 진우는 결심했다. 해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소영은 자선 모임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 오빠, 오늘 하은이 엄마 집에 데려다 줄게. 민호는 집에 있을 거야.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일 좀 해야 해. 소영과 하은이 나가자 집은 조용해졌다. 민호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오늘 아빠랑 병원 갈까? 건강검진 받자. 예방접종도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하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책에서 고개를 들고 물었다. 정말? 싫은데 주사 아프잖아. 진우는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빠가 옆에 있을게. 빨리 끝날 거야. 가자. 재미있는데도 들러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민호를 데리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송파구를 벗어나 강남 쪽으로 가는 길, 진우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떨렸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빠, 병원 가면 뭐해? 아이가 물었다. 진우는 거울로 민호를 보며 대답했다. 그냥 입 안쪽 검사하고 주사 한 대 맞아. 금방이야. 그는 속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이 아이를 속이고 있다니. 민호의 순수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병원에 도착하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자, 가자 민호야. 진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진우는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기다렸다. 아이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다. 아빠, 이거 재미있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이민호 환자분. 그들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친절하게 물었다. 오늘은 건강검진과
예방 접종이네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그리고 ADN 검사도 부탁드려요. 비밀스럽게. 의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빨랐다. 의사가 민호의 입안 쪽을 면봉으로 문질렀다. 민호야, 입 크게 벌려봐. 아프지 않아. 민호는 순순히 따랐다. 끝났어? 아빠, 아이가 물었다. 진우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응, 잘했어. 이제 주사만 맞으면 돼. 주사가 끝나자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진우가 아이스크림을 약속하자 금세 웃었다. 병원을 나서며 진우는 결과를 직접 받겠다고 말했다. 전화로는 안 돼요. 직접 올게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행복해했다. 아빠, 고마워. 다음에 또 가자. 진우는 웃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민호를 속인 자신이 미웠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결과가 나올 2주 동안 그의 마음은 더 괴로워질 터였다. 소영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이 그의 가정을 흔들 수 있었다. 기다림의 고통, 불안한 일상. 병원을 나온 후 이진우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민호는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지만 진우는 그 미소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빠, 다음에 또 병원 가자. 재미있었어. 민호가 말하자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호야. 다음에 집에 도착해 소영이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민호를 안아올리며 물었다. 어디 갔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진우는 피곤한 척하며 말했다. 그냥 산책 좀 했어. 민호랑 그는 소영의 눈을 피했다. 그날 밤 소영이 옆에서 잠든 후에도 진우는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다. 결과가 나올 2주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만약 민호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소영은 나를 속인 거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회사에 도착해도 집중이 안 됐다. 미팅 중에 동료가 물었다. 진우 형,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다 말고 민호의 사진을 꺼내봤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제발 내 아들이길. 그는 속으로 빌었다. 집에 돌아오면 소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 피곤해 보이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진우는 그 손길이 이제 불편하게 느껴졌다. 응, 일이 많아서. 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루하루가 고문처럼 느껴졌다. 민호가 그림을 그리며 아빠, 이거 봐 라고 외치면 진우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소영이 민호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면증이 시작됐다. 새벽에 깨어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왜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릴 뿐이었다. 그는 병원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금요일 오후 운명의 순간. 드디어 금요일이 됐다. 진우는 회사에 일찍 마친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리다 이름을 불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결과예요. 직접 받으신다고 하셨죠. 진우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로비 구석으로 갔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다. 안쪽 종이를 펼치자 차가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이진우와 이민호 사이에 직계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종이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10년 동안 키운 아들. 매일 안아주고 재워주던 민호가 내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니. 민호의 키, 예술 재능, 혈액형, 그 작은 점. 모든 게 이제 설명됐다. 하지만 그 설명이 너무 잔인했다. 민호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원 로비에서 시간이 멈춘 듯 앉아 있었다. 사람들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소영의 전화였다. 오빠, 언제 와? 저녁 준비했어. 메시지가 왔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차를 세우고 울었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밀려왔다. 소영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핸들을 쥐고 소리쳤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민호가 달려왔다. 아빠 왔어. 아이를 안아 올리려다 멈췄다. 이제 그 포옹이 달라 보였다. 소영이 물었다.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진우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민호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자 사랑과 배신감이 뒤섞였다.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의 귀환, 속내의 혼란. 집에 돌아온 진우는 소영과 민호를 마주할 수 없었다. 소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자 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빠,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아빠, 오늘 놀이공원 가자. 라고 조르자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미안, 민호야. 아빠 오늘도 바빠.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 민호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진우는 회사에서 버텼지만 집에서는 소영을 피했다. 소영은 이상함을 느꼈는지 더 다정하게 굴었다. 오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마다 결과지를 떠올리며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결심했다. 친구의 소개로 사립탐정 이강훈을 만났다. 강훈은 40대 중반 차분한 눈빛의 남자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훈이 물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과거와 현재를요. 탐정의 첩보고 소영의 일상. 강훈은 소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강훈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박소영 씨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요가 수업 가고 학부모 모임 참석하고 자선 활동해요. 이상한 점은 없어요. 남자와 만나는 건 사회적 관계뿐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과거를 더 파헤쳐 주세요. 김도현이라는 사람 알아요?
대학 때 소영과 가까웠어요. 그는 도연의 이름을 말하며 그 녀석의 손목점과 사진작가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강우는 메모하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볼게요. 진우는 도연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대학 시절 소영과 도연이 전시회에서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도연은 긴 머리에 예술가다운 분위기, 여자들에게 인기 많던 녀석이었다. 진우는 그때 질투를 느꼈지만 소영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그 녀석이 민호의 아빠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훈의 조사가 시작됐다. 며칠 후 강훈이 전화했다. 김도연 씨는 지금 유명한 사진작가예요. 서울 외곽 별장에서 살아요.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어요. 은둔 생활이에요. 도연의 추적, 교묘한 계획. 강훈은 도연의 일상을 파악했다. 도연은 주말에 전시회를 열곤 했다. 샘플을 얻어야 해요. ADN 검사요. 진우가 말했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지만 해볼게요. 다음 주말 강훈은 도연의 전시회에 갔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도연을 지켜봤다. 도연은 검은 셔츠 차림으로 사진을 설명하며 웃었다. 이 작품은 바다의 고독을 표현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강훈은 대기실로 슬쩍 들어갔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손수건을 내려놓고 나갔다. 강훈은 재빨리 그 손수건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됐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우는 강훈의 전화를 받자 안도했다. 샘플 얻었어요. 이제 검사할게요. 강훈이 말했다. 진우는 병원에 샘플을 보냈다. 기다림이 다시 시작됐다. 그동안 소영은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다. 오빠, 주말에 가족 여행 갈까?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소영의 미소가 가짜로 보였다. 두 번째 결과, 충격의 파도. 일주일 후 진우는 강훈의 사무실로 갔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강훈이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결과예요. 진우는 봉투를 뜯었다. 김도현과 이민호 사이에 직계 혈연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글씨를 보자 진우의 다리가 풀렸다. 민호가 도연의 아들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강훈이 물었다.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10년이 다 거짓이었어.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영의 사랑, 민호를 대하는 모습, 모든 게 연극처럼 느껴졌다. 왜 나를 속였어? 왜? 집으로 가는 길, 진우는 차 안에서 소리쳤다. 소영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집에 도착해 민호를 보자 이제 아이의 얼굴이 도연처럼 보였다. 아빠, 왜 울어? 민호가 물었다. 진우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어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소영이 옆에서 자는 동안 진우는 하은을 생각했다. 하은이는 내 딸이 맞을까? 하은은 조용하고 눈이 닮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소영이 도연과 계속 만났다면? 하은도 그 생각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더 이상 모호함은 안 돼. 하은에 대한 의심, 마음의 갈등. 다음 날 진우는 하은을 유심히 봤다. 아이는 책을 읽으며 웃었다. 아빠, 이 이야기 재미있어. 하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진우는 아이를 안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소영이 과거를 속였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됐을 수 있었다. 하은아, 너는 내 딸이야. 제발. 그는 속으로 빌었다.
회사에서 그는 다시 검색했다. ADN 검사. 이번에는 하은을 데려갈 핑계를 생각했다. 시력 검사라고 하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하은의 검사, 긴장된 기다림. 진우는 하은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은아, 눈 검사 받자. 아프지 않아. 그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하은은 응, 아빠라고 순순히 따랐다. 검사는 빨랐다. 구강점막을 채취하자 하은이 물었다. 아빠, 왜 이거 해? 진우는 건강 확인이야 라고 대답했다. 병원을 나오며 그는 기도했다. 제발 내 딸이길. 일주일 동안 그는 불안에 떨었다. 소영이 오빠,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도 그는 피했다. 결과가 나왔다. 진우는 병원에서 봉투를 뜯었다. 이진우와 이하은 사이에 직계 혈연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은아, 너는 내 딸이야. 눈물이 흘렀다. 이 작은 희망이 그를 버티게 했다. 대면의 밤, 폭풍의 시작. 토요일 저녁, 하은이 잠들고 민호가 친구 집에 가자 진우는 소영을 불렀다.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다. 소영아, 이거 봐. 소영은 서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읽어봐. 소영은 첫 번째 서류를 읽었다. 혈연 관계 없음. 그녀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게 오빠 차고야. 믿지 마. 진우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김도현과 민호. 혈연 관계 있음.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진우는 물었다. 도연의 점, 민호의 혈액형, 이 세 장의 결과. 언제까지 부정할 거야? 소영은 처음에 오빠가 나한테 관심 없어서 터치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진우가 그만해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고백했다. 결혼 한 달 전 도연 전시회에서 술 취해서 한 번 실수했어. 도연은 해외 갈 거라서 오빠랑 안정되려고 했어. 임신한 줄 몰랐어.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 후로 도연과 연락 안 했어. 잊으려고 노력했어. 진우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10년, 소영아. 10년을 속였어. 그는 이혼하자라고 선언했다. 소영은 제발, 오빠. 고쳐볼게 라고 애원했지만 진우는 믿을 수 없어 텀나고 대답했다. 민호에 대해 물으니 그는 침묵했다. 밤의 탈출, 아침의 혼란. 그날 밤 진우는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잤다. 소영과 같은 공간이 견딜 수 없었다. 아침에 돌아오자 민호가 문 앞에서 기다렸다. 아빠, 어디 갔어? 엄마 밤새 울었어. 진우는 아이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아빠 일 때문에. 미안. 그는 대답했다. 진우는 이혼을 결심했다. 변호사를 만나 절차를 시작했다. 외도 증거, 혈연 부정, 정신적 피해 보상 3천만 원 요구할게요. 김도연에게도 3천만 원. 변호사가 말했다. 진우는 민호와의 법적 부자 관계도 해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변호사는 10년 양육비 7,500만 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진우는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요. 김도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호는 당신 아들입니다. 증거 동봉. 도연은 충격받아 결혼 생활이 흔들렸다. 민호 만나고 싶어요. 지원할게요. 도연이 연락했지만 진우는 아직 안 돼 라고 거절했다. 진우는 하은과 송파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은은 엄마랑 오빠는? 라고 물었다. 진우는 아빠랑 엄마 생각이 달라서 잠시 떨어져 살아라고 설명했다. 하은은 적응이 힘들어 울곤 했다. 민호는 소영과 살았지만 소영은 우울해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민호는 반항적으로 변했다. 진우는 가끔 강훈을 통해 민호를 봤지만 이제 아이를 아들로 볼 수 없었다. 이혼 후 6개월, 진우와 하은은 새 삶을 꾸렸다. 하은이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면 진우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도 그는 자유를 느꼈다. 진실이 아파도 거짓보다 낫다.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민호가 클 때까지 기다릴게. 진우는 생각했다. 도연은 사진 일을 그만두고 가족이 깨졌다. 진우는 이건 복수가 아니야. 해방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는 하은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갔다.